식당에서 진상 부리던 천억 자산가 할아버지. 소녀의 정체를 알고 오열하는데. 프롤로그. 서울의 겨울 새벽. 을지로의 오래된 골목거리는 아직 불이 채 꺼지지 않은 술집 간판들과 새벽 공기에 섞인 매캐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좁은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오래된 한식당 간판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70대 후반의 얼굴을 조용히 비추었습니다. 장영도는 귀까지 내려온 회색 머리를 아무렇게나 넘기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추위보다 더 날카로운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지닌 허무가 눈동자 어딘가에 고여 있었습니다. 문이 잠긴 식당 앞. 그는 문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늦게 나온 반찬 몇 개에 괜한 분노를 쏟아냈고 그 화살은 어린 소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날 그는 사업 인생 내내 감추고 눌러왔던 자신의 본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추해서 도망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영도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평생 천억 자산을 쌓고 존경받는 기업인이라 불리며 살아왔지만 그날 밤 소녀를 울린 그의 목소리는 재벌이 아닌 외로운 늙은이의 아우성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그러나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영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엔 검은 패딩을 껴입은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17살 큰 눈을 가진 아이. 며칠 전 그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던 그 아이였습니다. 미나는 그를 발견하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두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경계였습니다. 또 왜 오셨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굳세게 울렸습니다. 영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직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엔 그저 서빙이 서툰 아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알고 난 지금 그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미나의 뒤편 골목에서 한 노년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소녀의 할머니였습니다. 영도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오래전 어느 공장에서 울먹이며 자신에게 사정하던 여인의 얼굴이 희미한 기억처럼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영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즐겁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무너짐과 체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영도는 자신이 수십 년 전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단숨에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도의 두 눈이 천천히 젖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듯 식당 간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오해는 이제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흔드는 회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전 을지로 뒷골목 작은 한식당 늦은 저녁, 식당 내부는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주잔을 기울였고 낡은 화로에서는 고등어가 지글거렸습니다. 이 공간은 오래된 간판과 반쯤 꺼진 네온사인만 빼면 특별할 것 없는 식당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에겐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쉼터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문이 열리며 장영도가 들어섰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딘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깊게 잡힌 주름 사이로 쏟아지는
한기 같은 눈빛은 평생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하며 살아온 남자의 흔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인사를 건넸습니다. 17살 미나는 서빙 쟁반을 조심스레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갔습니다. 두툼한 앞치마가 몸에 비해 커 보였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칼이 움직일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입에선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 흘러나왔고 그 말 뒤에 붙는 작은 미소는 아직 차갑게 굳지 않은 아이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도는 창가 쪽 자리에 앉으며 짧게 손짓했습니다. 그 손짓은 추위와 외로움이 만든 기분 나쁜 예민함이 묻어났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다가왔습니다. 손님, 주문 도와드릴까요? 영도는 메뉴판을 보지 않은 채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고등어 하나, 된장찌개. 빨리 좀 줘요. 나 시간이 없어요. 미나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아이의 발걸음엔 어쩐지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주방에서 조리가 시작되었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메뉴였습니다. 미나는 몇 분 뒤 테이블로 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영도는 그 말을 끊으며 숟가락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기다리라는 겁니까? 내 시간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슬그머니 몰려왔습니다. 미나는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손님이 좀 많아서요. 금방, 금방이 뭔지 알아요? 여기 앉아 있는 동안 내 인생의 시간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학생이 그걸 몰라. 미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 감정이란 것이 나이를 막론하고 예고 없이 흔들린다는 것을 이 조용한 식당의 모든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책임자 불러요. 지금 바로. 주방에서 사장이 나오려는 찰나 미나가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영도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억눌린 피로와 허무, 쓸쓸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애한테 왜 저래? 하지만 영도는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 안에서 오래 쌓여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결국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여긴 서비스 정신이란 게 없어요? 손님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나의 두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참으려는 듯 꼭 다물린 입술이 그녀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급히 다가와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식당의 공기는 무겁게 얼어붙어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영도는 그 사실을 그 순간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의 오래된 외로움이 누구든 붙잡고 흔들고 싶어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식당의 소동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손님 몇 명이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소란 한복판에서 간신히 몸을 빼내듯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얼굴에 달라붙은 열기와 압박이 마치 실핏줄처럼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계단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듯 말 듯 흔들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울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엔 따뜻한 물이 든 일회용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잘못한 거 맞아요. 제가 빨리 움직였어야 하는데. 아니다. 그 손님이 지나쳤지. 그 사람은 예민한 거야. 사장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손님이 그냥 예민한 사람이 아니란 것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 뉴스에서 본 적 있는 기억가. 하지만 그 사실을 미나에게 말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너무 미숙했죠? 저 같은 애를 고용한 게 잘못인 거죠? 사장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그는 미나의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일을 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 말에 미나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표정엔 굳은 책임감과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은 저 때문에 분위기도 망치고. 그 순간 사장이 가볍게 말을 끊었습니다. 미나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내가 울면 내가 더 속상해. 미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침내 작은 눈물이 뺨 위를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쩐지 불편한 아이였습니다. 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곧 마감이니까. 미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식당의 뒷문을 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턱 앞에서 잠시 멈춰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부의 불빛이 따뜻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계단 아래 골목에서는 누군가 잠시 서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미나는 보지 못했지만 그 그림자는 장영도였습니다. 그는 소녀가 뒤에서 울음을 삼키는 모습을 보고 짧게 숨을 멈춘 채 돌아섰습니다. 그가 굳게 담은 입술 너머로 묵직한 후회가 서서히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미나는 집으로 향하기 위해 가방을 메고 조심스레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녀는 목도리를 더 조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안도감과 함께 저녁 내내 마음을 짓누른 장면들이 천천히 밀려올 듯 흔들렸습니다. 길 건너 가로등 아래에서 그가 서 있었습니다. 장영도는 양손을 코트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미나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빛이 그의 중년 이후 살아온 세월을 여과 없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홀로 성공했고 홀로 늙어갔고 결국엔 홀로 후회하는 남자의 모습으로 미나는 그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짧은 숨과 함께 경계가 눈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였고 낯선 어른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영도는 조심스레 한 발 내딛었습니다. 저기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식당에서처럼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들리기까지 했습니다. 미나는 뒤로 살짝 몸을 돌렸습니다. 저 늦어서요. 집 가야 돼요. 그날 일 미안했어요. 영도는 짧게 말했지만 그 한마디에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망설였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힘 있는 어른들이 실수했다고 말하는 모습을 그녀는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영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었어요. 내가 괜한 화를 냈어요. 그 말에 미나의 어깨가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받은 상처가 금세 아물 리 없었습니다. 영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학생입니까?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등학생이에요. 그 짧은 답변이 영도의 마음을 세게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날 얼마나 잔인한 모습을 보였는지 비로소 완전히 깨달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죄송하오. 영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운 골목에서 힘 있는 어른이 한 학생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어쩐지 낯설고 먹먹했습니다. 미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순간 흔들렸지만 금세 다시 평정을 찾았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돼요. 할머니 기다리셔서. 영도는 그 말에 미세하게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할머니.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 어딘가를 세게 건드렸습니다. 할머니와 둘이 삽니까? 네. 저희 둘뿐이에요. 순간 영도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한 조각이 스쳤습니다. 공장, 해고 통보, 울고 있던 한 중년 여성의 얼굴. 하지만 그는 아직 그 조각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어딘가가 저릿하게 얼어붙을 뿐이었습니다. 미나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골목 끝으로 뛰어갔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영도는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소녀가 사라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으로 어떤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고 느끼고 있음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장영도의 고급 아파트 넓은 거실 한가운데 햇빛이 낮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채운 대형 창문 너머로 도심의 빌딩들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풍경은 영도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젯밤의 장면을 끝없이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떨리는 목소리. 저희 둘뿐이에요. 그 한마디가 오래된 기억의 문을 억지로 열어젖힌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잊었다고 생각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해고 통보를 듣고 책상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울던 한 여인. 젊은 날에 그는 그 상황을 귀찮아했고 급한 사업 확장 계획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여인이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 말은 영도의 마음 어딘가에 깊게 박혀 있었지만 그는 그 기억을 외면한 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나의 얼굴이 그 기억 속 손녀의 이미지와 겹쳐지며 영도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택배원 대신 중년의 비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오늘 회의 자료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영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필요 없네. 그냥 집에 가. 비서는 놀라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십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네. 비서는 더 묻지 않고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영도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오는 한숨을 참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손안에서 굴리던 힘도 그가 쌓아 올린 부와 명성도 지금 그의 마음을 조금도 지탱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코트를 걸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지만 몸이 알아서 길을 찾아가듯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어젯밤 소녀가 사라져간 골목을 향했습니다. 미나는 집 앞에서 숨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작은 아파트의 계단 난간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벽면 여기저기엔 세월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방 공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좁은 원룸 안에서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늙은 손으로 담요를 붙잡은 채미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려 애쓰셨습니다. 왔어, 우리 미나. 미나는 환하게 웃으려 했지만 속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제가 많이 실수한 것 같아요. 누가 뭐래디? 할머니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손님이 좀 화내셔가지고. 참, 요즘 사람들 다 예민하지. 너는 잘하고 있어. 너무 마음 쓰지 말어. 하지만 미나는 쉽게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제 보았던 남자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 자신을 압박하던 그 얼굴과 골목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던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얼굴의 차이가 아이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나는 할머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사실을, 왠지 말하면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일 것 같은 막연한 불안이 가슴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미나 힘들면 말어라. 너 혼자 버티지 말고. 미나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할머니 품에 기대었습니다. 세상에 단 둘뿐인 가족. 이 작은 온기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이미 버티지 못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파트 밖 복도에서 누군가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떤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좁은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 아래 고요했습니다. 영도는 오래된 계단을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뜻한 바는 아니었지만 발걸음이 이곳을 향한 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소녀가 사는 곳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번호판이 붙어 있는 문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말소리. 영도는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나의 목소리와 나직한 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듣는 그 기침 소리가 기억 저편의 어떤 장면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쓰러질 듯한 얼굴로 자신에게 호소하던 여인. 저희 손녀라도 지켜주게 해주세요. 그 말이 무너진 기둥처럼 다시 스산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방문 손잡이가 돌았고 문이 벌컥 열리며 미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영도는 놀라 몸을 반쯤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나는 그를 보자 기겁하듯 멈췄습니다. 왜 여길? 영도는 무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진실처럼 들리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문 손잡이를 살짝 붙들며 경계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른에게 쉽게 마음을 내어주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까지 오시면 안 돼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소. 영도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오. 그저 괜찮은지 확인만 하고 싶어서. 왜요? 미나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말 속엔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영도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그의 마음을 엉키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너무 심했소. 그 생각이 자꾸 나서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싶었소. 미나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의 말과 얼굴에서 거짓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야, 누구디? 미나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금방 들어갈게요. 할머니의 기침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영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기침의 묵직한 울림이 어딘지 모르게 예전 병동에서 들었던 소리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나는 다시 영도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영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겠지. 미안하오 정말로. 그는 돌아서 걸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내려가는 동안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나의 불안한 시선이 묘한 따뜻함과 죄책감으로 뒤 섞여 그의 등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복도 끝에서 영도는 잠시 멈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인이 맞을까? 그 한마디가 오래 묻어둔 진실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시간 도심의 고층 빌딩 안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청 방지 장치까지 설치된 영도의 개인 사무실은 누가 보아도 성공한 인생의 결과물처럼 보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영도는 책상 위에 오래된 금속 서류함을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평생 다시는 열지 않겠다 다짐하며 묶어둔 상처 같은 서류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뒤 그는 조심스레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수십 년 전의 서류들이 등장했습니다. 일괄 해고 명단, 구조조정 계획표 사건 사고 기록, 진정서 사본들, 그리고 영도의 손이 멈춘 건한 장의 낡은 폴더였습니다. 근로자 민원 기록 1997. 그는 폴더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민원서, 노동자의 떨리는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인 제가 더 일할 수 없습니다. 제 딸이 병을 얻어 소식이 끊어졌고 손녀 하나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부디 부당한 해고를 멈춰 주십시오. 영도의 심장이 단단하게 움켜쥐어졌습니다. 그는 이어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녀의 나이 당시 2살. 엄마 행방불명. 아빠는 이미 떠난 상태. 가족 연락 두절로 보호자 없음. 그리고 마지막 줄. 제가 쓰러지면 아이는 혼자가 됩니다. 영도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지 못하고 책상 모서리를 붙잡은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여인이었어. 할머니의 얼굴, 미나의 얼굴, 기억 속의 그 여인. 도저히 겹쳐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림들이 마치 퍼즐처럼 하나의 모습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류 더미에서 유일하게 남겨진 신고서의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통통한 뺨, 해맑은 눈, 2살짜리 소녀. 영도는 손가락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 눈매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미나. 그는 거의 속삭이듯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혀 다른 시대의 사진 속 아이가 그의 기억 속 소녀와 완전히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일렁이며 올라왔습니다. 죄책감의 무게가 그의 등을 완전히 짓누르듯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세상을 무너뜨렸던 건가?
세상은 그가 쌓아 올린 부를 보며 그를 성공한 남자라 불렀지만 사진 한 장이 그의 모든 성공을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빛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도에게 그 빛은 아무 의미도 없는 조각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몇십 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마침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슴에 안듯 잡으며 한 줄의 결심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망가뜨린 삶 되돌려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은 결코 쉬운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부터 더 큰 비극의 문이 열릴 조짐 같았습니다. 종로구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병원은 오래된 간판과 빛바랜 의자들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할머니는 기침이 잦아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할머니의 팔을 꼭 붙들고 대기실의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넉넉하지 못한 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에 공기가 조용하면서도 묵직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괜찮다. 기침 좀 한 것뿐이다. 미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더 심해졌어요. 저 돈은 제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치료받아요. 우리 애기 그 돈 어디서 구한디? 미나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에서 번 알바비로는 치료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정임 환자분 들어오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바로 병원 반대편 복도 끝에서 조심스레 걸어오던 남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영도였습니다. 그는 미나의 할머니 이름이 들리는 순간 심장이 거칠게 고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류에서 보았던 이름, 1997년 민원서의 주인. 그는 허둥지둥 모자를 눌러 쓰고 복도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시야 한쪽을 통해 미나가 할머니를 부축해 진료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훔쳤습니다. 정인 맞아. 그 여인이 맞아. 그리고 마치 오래된 봉인이 풀리듯 20여 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과거 1997년 경기도 외곽 공장 사무실. 외환위기 직후 공장은 윙마이너스하는 소음과 냉혹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젊은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옛 사진 속 민원서의 주인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영도는 그때 종이 위의 숫자와 그래프에만 눈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고 야심이 컸고 사람보다 계획을 우선하는 남자였습니다. 부당해고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어요. 그는 시선을 들지도 않은 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여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하나뿐이면 괜찮아요. 근데 제 딸이 병이 나서 손녀 하나라도 제가 지켜야. 정리하세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눈빛을 영도는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의 인생 어딘가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영도는 병원 복도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거칠었고 이 복도 바닥이 금방이라도 꺼질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뒤 진료실 문이 열렸고 의사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 어르신,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폐 기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미나는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얼마나 심한 건가요? 지금 단계면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도 고려해야 하고요. 미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지켜보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다.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웃음은 너무 가늘었습니다. 영도는 복도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손등이 희게 변할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건가? 그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는 그의 평생 어떤 성공보다 무겁고 깊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후 이 가족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결심이 새로운 고통과 더 큰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건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겨울 공원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나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찬 공기가 피부를 스칠 때마다 어둠이 한층 더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나는 병원에서 나온 뒤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약을 들고 오겠다며 먼저 갔고 미나는 병원비 계산서를 손에 쥔 채 얼굴을 일그러 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금액은 그녀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르바이트 몇 달치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어떡하지, 그저 속삭인 말이었지만 그 수척한 겨울 공기 속엔 너무나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벗어나려고 돌아선 중 공원 끝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그림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장영도. 그는 미나가 있는 곳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를 따라온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발걸음이 자연스레 이곳을 향했을 뿐, 혹은 마음이 이끌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나는 그를 발견하고 놀란 듯 일어섰습니다. 또 왜 여기 있어요? 영도는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를 보고서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건 병원비요? 미나는 뒤로 숨기듯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상관없잖아요. 많이 나왔구만. 미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야죠. 그 말은 단호했지만 어린 목소리엔 흔들림이 가득했습니다. 영도는 그 떨림을 보며 마음 한쪽이 세게 죄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안 좋소? 미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젓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 영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잠깐만 묻고 싶은 게 있소. 미나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춘 그 자체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든 작은 혼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영도는 조용히 묻고 싶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 질문은 어쩌면 모든 진실을 풀 열쇠일지도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미나야, 너 어머니 성함 기억하오? 미나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의 경계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슬픔이 번졌습니다. 엄마요? 그래. 미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종이를 꼭 쥔 채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떠났대요. 할머니 말로는 몸이 너무 아파서 저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 말에 영도의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공원의 어두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그분 성함이 영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서연. 영도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멎을 만큼 강한 충격이 심장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서형근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최서연. 그 이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프게 남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한 번 깊이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욕망과 성공, 부와 자리 앞에서 그녀의 손을 놓아버렸던 어리석은 시간. 그리고 그는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그녀가 생활고로 병을 얻어 사라졌다는 소식. 2번 다시 찾을 수 없다는 말. 하지만 그녀에게 딸이 있었다고. 그 딸이 미나라고. 그는 발걸음조차 잊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 전체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미나는 이상한 기색을 느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할머니 아세요? 저희 가족 아는 거 있어요? 영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충격과 죄책감, 혼란이 뒤 섞여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표정이 자리했습니다. 미나는 그 침묵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저 갈게요. 그리고는 급히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라져가는 미나의 뒷모습을 영도는 어떤 표정도 짓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잠시 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너였구나. 그리고 그 진실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그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답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밖엔 도심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영도는 그 화려한 야경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침실 한가운데 서서 그는 2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숨을 내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서연. 그 이름은 그의 젊은 시절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쇠사슬 같았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손이 떨리는 채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가죽으로 된 작은 상자 겉은 관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오래전 다친 마음을 닮은 듯 묵직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도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30년도 넘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 길게 늘어진 머리, 맑은 웃음 겨울 햇살을 등지고 서 있던 그의 과거 연인. 최서연. 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며 세월이 만들어 놓은 두꺼운 막이 천천히 찢겨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처럼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붙이고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어졌고 기억은 자연스럽게 그 시절로 빠져들었습니다. 경기 북부 1980년대 후반 버스 정류장. 서연은 그때 20살 후반이었고 맞바람이 부는 겨울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추웠죠? 영도가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서연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버스 늦게 오는 건 익숙하니까요. 그들의 사랑은 가난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꿈꾸던 영도는 부유한 집안의 여식과의 정략 결혼을 제안받았고 그 선택은 그의 인생을 바꿨으며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영도의 조용한 목소리가 회상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헤어짐을 말했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눈물 한 줄만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던 영도의 손이 갑자기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완벽히 맞춰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최서연. 그의 첫사랑. 그가 버렸던 여인. 병을 앓다가 사라졌다는 소식만 듣고 더 이상 찾아볼 용기도 없었던 그 여인의 딸. 그 딸이 미나.
그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내 딸이었구나. 말을 뱉는 순간 그의 몸이 무너지듯 침대 위로 기울었습니다. 눈가에 고인 물방울이 떨어져 사진 위에 고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너를 버린 것도 그 아이를 지켜주지도 못한 것도. 그의 울음은 도시에 울리는 아득한 소음 속에서 작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그의 삶 전체를 흔들 만큼 깊고 뜨거웠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심히 접어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미나한테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러나 그 선택은 단순히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밝히려는 진실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켜온 상처를 다시 찢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리는 눈발이 도시의 밤을 희미하게 덮고 있었지만 그의 눈엔 오직 하나만 보였습니다. 딸, 그 아이, 미나.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결심이 불러올 파장은 그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겨울 햇빛이 희미하게 비쳐드는 오후 미나의 집이 있는 오래된 아파트 복도는 여전히 침침한 조명 아래 적막했습니다. 난방이 약한 건물 특유의 찬 공기가 신발장 사이를 스며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학교를 마치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그녀는 손에 쥔 약봉투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영도.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다짐인지 불안인지 책임감인지 모를 복잡한 결심이 덧씌워져 있었습니다. 미나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가 여길 또 찾아왔다는 사실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또 왜 왔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난 감정이었습니다. 영도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신가 해서. 그건 제 일이에요. 미나는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 불편해요. 영도의 얼굴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당했지만 그에게는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물러나면 안 되는 위치까지 와 있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말을 해야 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분명했습니다. 미나는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말인데요? 너희 어머니에 대해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미나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 적었던 자신이 지금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을 만큼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알아요?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가 말하신 적 없어요. 우리 가족 아무도 모르는데. 영도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할머니, 최정임. 그녀의 눈이 곧장 영도를 찾아 박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임의 눈동자는 30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관통하는 냉혹한 인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너였구나. 정임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묵은 상처와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나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아는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천천히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이 사람 너네 엄마를 망친 사람이야.
그 말에 제발 한 미나의 번만 눈이 들어주세요. 크게 정말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정임은 용서 못해. 천천히 네가 감히 그러나 여길라. 절대 당장 떨리지 나가. 않는 제발 한 목소리로 번만 말했다. 들어주세요. 정말 너를 혼자 죄송합니다. 남겨둔 장본인이야. 용서 못해. 미나는 네가 얼굴이 감히 하얗게 여길라. 질리며 당장 나가. 말을 제발 잃었습니다.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영도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죄송합니다. 수 없었습니다. 용서 못해. 목구멍이 타 네가 들어가듯 감히 여길라. 막혔고 당장 나가. 그는 제발 그저 한 번만 깊은 들어주세요. 절망을 담은 정말 얼굴로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용서 못해. 정임 네가 그땐 감히 내가 여길라. 당장 그땐 나가. 제발 한 번만 정임은 들어주세요. 비웃음과 눈물이 정말 섞인 죄송합니다. 얼굴로 그를 용서 바라봤습니다. 못해. 네가 감히 너한테 여길라. 그땐이라는 당장 말이 나가. 아직도 제발 한 나오니네. 번만 딸이 들어주세요. 병원비도 못 정말 내서 죄송합니다. 살려달라고 공장 용서 문 못해. 앞에서 네가 싹싹 감히 여길라. 빌던 게 당장 그냥 나가. 스쳐 제발 한 지나간 번만 일처럼 들어주세요. 들려 정말 미나는 죄송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용서 사람을 못해. 번갈아 네가 봤습니다. 감히 여길라. 당장 할머니 나가. 이게 무슨 제발 한 번만 말이에요? 들어주세요. 엄마가 정말 엄마를 죄송합니다. 망쳤다는 게 용서 정임은 못해. 손등으로 네가 감히 눈물을 여길라. 닦으며 당장 말했습니다. 나가. 제발 내 한 번만 엄마가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남긴 정말 말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나 용서 지켜줘요고 못해. 네가 말 감히 남기고 여길라. 떠났어. 당장 나가. 미나의 제발 한 번만 심장은 들어주세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용서 못해. 않는다는 네가 듯 감히 여길라. 복도가 당장 흐릿하게 나가. 제발 한 일렁였습니다. 번만 들어주세요. 영도가 정말 떨리는 죄송합니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 못해. 정임 제발 네가 난 감히 이제라도 여길라. 당장 나가. 이제라도 제발 한 번만 정임은 들어주세요. 목소리를 높이지 정말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그 말엔 용서 칼날 못해. 같은 힘이 네가 담겨 감히 있었습니다. 여길라. 당장 나가. 너는 한 이제라도 번만 무슨 짓을 들어주세요. 할 건데 정말 내 죄송합니다. 딸은 이미 없고 이 용서 아이는 못해. 남의 네가 집 감히 아이보다 여길라. 더 당장 못한 나가. 삶을 제발 한 살아왔는데 번만 들어주세요. 미나의 눈에 정말 눈물이 죄송합니다. 차오르며 영도를 용서 향해 못해.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여길라. 왜 우리 당장 앞에 나가. 나타난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 질문에 영도는 죄송합니다.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용서 못해. 네가 그는 감히 말할 수 여길라.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그저 제발 한 숨이 번만 막힐 들어주세요. 듯 위태로운 정말 침묵뿐. 죄송합니다. 정임이 용서 문을 못해. 가로막고 네가 단호히 감히 여길라.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이 아이 제발 한 앞에서더는 번만 들어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정말 마.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용서 했습니다. 못해. 네가 감히 여길라. 그 순간 당장 영도가 나가. 손을 뻗어 제발 한 번만 문턱을 들어주세요. 붙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눈엔 마지막까지 용서 못해. 미련이 남아 네가 감히 흔들리고 여길라.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 미나는 제발 내 한 번만 딸이요. 들어주세요. 문 앞에 정말 선 두 죄송합니다.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용서 못해. 네가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여길라. 복도는 당장 나가. 깊고 제발 긴 한 번만 침묵 속에 들어주세요. 잠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 사람의 인생을 용서 송두리째 못해. 뒤집을 네가 감히 치명적인 여길라. 진실이 당장 나가. 마침내 제발 한 밝혀진 번만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 앞에서 시간이 완전히 멈춘 듯 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희미하게 울리는 형광등의 윙마이너스 소리가 세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욱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인지 너무 가득 차 무너진 것인지 스스로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임은 문틈을 붙잡은 영도를 향해 서늘한 눈빛으로 말했다. 다시 말해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수십 년 쌓인 분노와 슬픔이 그 목소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도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미나 그 아이는 내 딸이요. 미나의 손에서 약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봉투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딸이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영도는 미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엄마와 나는 젊은 날 서로 사랑했소.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떠났소. 정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랑? 내가 말하는 그 사랑 때문에 서연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영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임은 목이 메인 듯 숨을 들이켜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뒤 우리 서연이는 혼자 애 낳고 일하려다가 병 얻어서 기침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떠났어. 내 얼굴 한 번 본 적 없이. 미나는 그 말을 듣고 벽을 붙잡았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듯했고 복도 바닥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미나의 눈에서는 서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음조차 터지지 못하고 턱 끝에서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영도는 조심스레 한 발 다가섰습니다. 미나야 정말 미안하오.
이제라도 내 앞에 오지 마요. 미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끊겼습니다. 그 말은 또렷했지만 그 안엔 두려움, 배신감, 혼란이 얽혀 차갑게 떨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왜 내가 원하는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나타났어요? 영도는 무엇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자신이 더 비겁해질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니까. 딸이요? 미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17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나 태어난 줄도 몰랐죠?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랐죠? 영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미나에게는 가장 잔인한 답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임이 미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나야, 얘기할 필요 없어. 이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말 한마디도 없다. 그리고 영도를 향해 이를 악문듯 말했습니다. 미나한테 다시는 오지 마. 이 아이 내 죗값 갚아주려고 태어난 거 아니야. 영도는 그 말에 무릎이 꺾일 듯 휘청였습니다. 정인 부탁이요. 지금은 미워해도 좋소. 하지만 저 아이는 내 피요. 난 이제라도 내가 피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 정임의 눈가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 뭔지 알아? 미나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영도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참기 위해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임은 손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돌아가. 정임이 낮게 말했다. 돌아가서 내 죄나 생각해. 영도는 문이 닫히는 순간 한 손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좁은 복도엔 오직 영도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는 문 앞에 오래 서 있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벽에 기대 몸을 가라앉혔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 한 줄이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 그가 하지 못한 말,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이 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깊게 파괴했는지 그제야 완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어둑한 복도에 아주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문이 닫힌 직후 집안은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 안의 공기가 마치 멈춘 것처럼 세 사람의 상처를 동시에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어지러운 머리를 붙잡으며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흐르는데 그 이유조차 명확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배신감, 혼란, 두려움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상실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그녀의 가슴을 쥐어짜듯 조이며 흔들어댔습니다. 할머니 정임은 힘겹게 의자에 몸을 기대며 가느다란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얼굴엔 돌처럼 굳어진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는 40년 동안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분노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예요? 저 사람 정말 제 아빠예요? 정임은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너 같기 전에 잠깐, 아주 잠깐 저 인간이랑 있었다.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를 버린 거예요? 목소리는 아이의 울부짖음처럼 떨렸습니다. 정임은 그 순간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고 너를 몰랐던 거다. 내 엄마가 말하지 않았어. 왜요? 미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정임은 손등으로 미나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아프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자라면서 그 사람 닮은 걸 보면 내가 못 견딜까봐. 할머니, 그리고 너한테도 상처될까봐. 내 엄마가 받은 꼴러한테까지 가면 안 되니까. 정임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내가 지켜주려고 했어. 내 엄마가 마지막에 미나 행복하게 그 말만 남기고 갔어. 미나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왜 나타난 거예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임은 미나를 안으려 했지만 미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저 잠깐만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정임은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그녀의 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나는 작은 부엌 쪽으로 걸어가 싱크대에 손을 짚은 채 참아온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미나가 달려와 정임을 붙잡았습니다. 정임은 간신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괜찮다.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할머니, 저 절대 할머니 버리지 않아요. 저 할머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임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도 내가 없으면 안 되지. 그 말에 미나의 어깨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안의 작은 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서늘한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순간 문 밖에서 아주 약하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아직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서로의 울음과 손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가까워지지만 어떤 관계는 진실 때문에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이 밤 미나의 삶은 뒤집혔고 정임의 마음은 찢어졌으며 영도는 문 밖에서 자신이 만든 파괴의 실체를 또 한 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복도 창문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회색빛 먼지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집이 불을 끈 조용한 시간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장영도. 그의 얼굴은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사람이 가진 텅 빈 눈동자와 새파랗게 식은 낯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름 사이사이엔 깊은 절망이 스며 있었고 굳은 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미나의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제 들은 울음과 비명문 뒤에서 들리던 정임의 흩어진 숨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문고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그는 천천히 노크했습니다. 미나야, 나요.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문 뒤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임의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 어제도 말했지? 우리한테 오지 말라고. 영도는 문 앞에 등을 기대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더는 버티지 못한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임, 제발 말 좀 들어줘. 정임은 문을 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더 듣고 싶어? 내가 저지른 짓은 사과로 지워지지 않아. 알고 있어. 영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소. 그 말의 문 뒤쪽 공기가 흔들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대답은 한층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을러 같은 사람이 함부로 써? 영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분노가 1000번 옳았기 때문에 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책임지려고 해요? 미나였습니다. 노크가 멈추고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영도는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마치 종이처럼 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요. 짧은 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미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왜 이제 와서요? 그 말엔 어떤 원망도 어떤 기대도 담기지 않은 그저 지친 소녀의 숨결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도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잠긴 듯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말했습니다. 너를 몰랐기 때문이요. 서연이가 너를 숨겼소.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거요. 미나는 문 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아도 문을 사이에 둔 영도에게 그 울음은 벽 전체를 흔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후 미나가 말했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문은 답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는 어린아이의 절규였습니다. 영도는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기왕 말하는 김에 모든 걸 솔직히 내려놓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내 옆으로 오겠다고 하면 오고 아니라면 그저 멀리서라도 지켜볼 테니. 정임이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멀리서만 지켜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그러나 그때 문 안쪽에서 급하게 들리는 기침 소리가 터졌습니다. 정임의 기침이었습니다. 갑작스럽고 깊은 기침. 미나의 놀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장영도는 본능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임, 괜찮소? 정임.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119 불러야 돼. 할머니 숨이. 영도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신속히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여기 환자 있어요. 기침이 심하고 호흡 곤란 주소는 종로구 빨리 와주시오. 정임은 침대에 기대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울며 말했다. 할머니 제발 버티세요. 영도는 문가에 서서 손을 움켜쥔 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임아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이 순간 어떤 과거도 어떤 원망도 어떤 피도한 노인의 숨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세 사람의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고 낮게 울렸습니다. 복도 끝까지 번져나간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을 삐걱이며 끌고 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미나는 의자에 앉을 힘도 없는 득벽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검은 잉크처럼 얼룩진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시선은 초점 없이 허공을 흔들었습니다. 그녀 옆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는 장영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감정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도 손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을 수도 없었고 미나 옆으로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지겠죠? 영도는 대답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괜찮다는 말을 아무 근거 없이 쉽게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의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요. 미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위로도 희망도 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듣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저 심폐소생술 소리 들었어요.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안에서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는 것도 들리고 목소리가 끝날 때쯤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은 어린 소녀가 감당해온 모든 무게가 한꺼번에 무너져 나온 소리였습니다. 영도는 그 울음을 들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떨리는 듯 감쌌습니다. 그 울음이 마치 수십 년 전 서연이의 마지막 울음과 겹쳐져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그는 누군가에게 하는 말도 스스로에게 하는 말도 아닌 그냥 흘러나온 숨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나는 울음을 닦으며 영도를 향해 돌려봤습니다. 그 눈엔 공포와 적의 혼란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자꾸 저랑 할머니 주위에 있어요? 영도는 충격받은 듯고개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너를 버린 죄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소? 미나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전 그냥 할머니 손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말은 너무나 단단했고 더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는 투박한 방어막 같았습니다. 영도는 그 말을 듣고도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움직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난 절대 너한테 다가서지 않겠소.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 말은 자신의 죄와 욕망을 모두 버리고 소녀의 선택에 모든 것을 맡기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미나는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자신이 평생 듣고 싶었던 제어할 수 있는 어른의 말이었다는 걸 그녀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너무 복잡했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중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미나가 거의 달려가듯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숨은 괜찮죠?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얼굴이 밝아지려던 순간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나는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도의 숨이 절반도 나오지 못한 채 다시 불안에 삼켜졌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 따로 계십니까?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예요. 제가 보호자예요. 의사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너무 어린 보호자, 너무 무거운 책임. 그렇다면 치료비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할게요. 어떻게든 할게요. 그 말에 영도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내딛고 의사 옆에 섰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미나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돼요.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의사는 아이의 감정적 반응보다 환자의 현실적 상황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어르신이 보호자로 등록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미나는 의사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저희 가족 아니에요. 그 순간 영도는 더는 미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에게만 천천히 말했다. 일단은 급 치료에 필요한 만큼만 제가 먼저 내겠습니다.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접수처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는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 전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아픈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나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요? 영도는 단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니까. 미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하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음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응급실 안에서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는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떤 진실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영도는 그 자리에 멈춰 서늘한 새벽 복도를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너에게 이렇게 밖에 다가갈 수 없는 나여서. 그의 말은 익지 않은 눈물처럼 새벽 공기 속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밤새 이어진 긴박한 시간이 지나고 복도 창문으로 연한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긴장과 울음으로 지새운 새벽의 흔적이 아직 공기 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할머니가 걸어두었던 낡은 가디건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피곤에 지친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조심스레 다가오지 못한 채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장영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조차 쉽게 옮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상처를 줄까 두려웠습니다.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숨소리가 아직 조금 불안정하대요. 영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위기는 넘겼다 했잖소. 지켜보기만 해도 길이 보일 거요. 미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조차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가 정말로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자책이 아니라 심장 깊은 곳에서 새어나온 절규였습니다. 영도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나야, 그건 아니오. 정임은 오래전부터. 아니에요. 미나가 끊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것도 할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신 것도 저 때문일 거예요. 그 말에 영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왜 내가 죄를 가져가려고 해? 미나는 감정이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제 엄마 때문에 버려진 아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 미나가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울음인지 비명이었는지 그조차 구분되지 않는 소리. 영도는 그 말 한 줄이 칼처럼 심장을 찢는 걸 느꼈습니다. 미나야,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오. 그 누구도 널 버린 적 없다. 거짓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늦게 나타났잖아요. 너무 늦게. 영도는 도망가지 않고 그 말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맞아.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늦었어. 그 사실만은 부정하지 않겠어. 미나의 어깨가 흩어지듯 떨렸습니다. 영도는 그녀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그런 너라도 나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소. 지금이라도 너를 지키고 싶었소. 미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키고 싶다면 왜 제 앞에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영도는 가슴에서 차오르는 말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너를 닮았기 때문이요.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눈이 내가 울 때, 떨리는 입술이 내가 힘들 때, 숨을 참는 표정이 너무너무 내 엄마를 닮았소. 그 말에 미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예요? 영도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평생 후회하면서 지워지지 않았던 죄가 너를 보고 나서야 현실이 되더군.
그의 눈끝에 고인 눈물이 흔들렸습니다. 내 앞에서 어떤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소. 가장 늦었어도 이제라도. 미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엔 여전히 원망이 있었지만 그 원망 속에는 말하지 못한 질문과 말하지 못한 기대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미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미나는 충격받은 든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한테 권한을 준다고요? 그래.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너는 내가 강제로 붙잡아야 할 아이가 아니오. 그러니 너의 선택이 곧 내 선택이 될 거요. 그 말은 소녀의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미나는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요.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영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당연한 일이오. 미나는 손으로 가디건을 꼭 쥐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만 살아주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그 말에 영도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기도하겠소. 그리고 그러던 순간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들어오셔도 돼요.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미나가 그를 돌아봤습니다. 같이 들어오는 건 지금은 아직 싫어요. 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미나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히자 영도는 복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그리고 기다림은 때때로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한다는 것을. 그래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딸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남이 될 수도 있는 그 소녀의 선택을. 병실에는 햇빛이 잔잔히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비치는 부드러운 빛이 최정임의 창백한 얼굴 위에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기계음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아침보다 조금 더 안정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침대 옆에 의자를 바짝 붙여 앉아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밤새 울었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결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정임이 조금씩 눈을 떴습니다. 가쁜 숨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그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미나의 손을 감싸려 애썼습니다. 너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미나는 울음이 터질 뻔했지만 할머니 앞에서 애써 삼켰습니다. 근데요, 저 무서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없어질까봐, 저 혼자 남을까봐. 정임은 눈을 감은 채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절대 혼자 안 돼. 할머니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하지만 말하는 순간 정임은 다시 숨을 한 번 크게 몰아 쉬었습니다. 상태가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나는 불안해진 눈으로 기계 수치를 살폈습니다. 할머니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은 쉬어야 돼요. 정임은 천천히 미나의 손등을 쓸었습니다. 너도 지쳐 보인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할머니만 괜찮으면. 그러나 그 순간 문 앞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며 누가 들어오나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장영도가 머뭇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병실 바깥에서 문을 잡은 손마저 떨릴 정도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원치 않을까, 노여워할까, 눈물을 흘릴까 그 모든 걸 두려워하는 얼굴. 미나는 한참 동안 그를 보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둘 사이의 관계를 가르는 거대한 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미나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들어오세요. 영도는 순간 숨이 멎은 사람처럼 굳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나는 시선을 외면하며 말했다. 조금만요. 잠깐만 괜찮아요. 그 한마디는 찬 바람이 조금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듯 둘 사이에 얼어붙은 공기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영도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정임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가 들어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 속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도는 침대에서 적당히 멀리 떨어진 자리에 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임, 몸은 좀 어때? 정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 시키지 말어. 힘들어. 그 말은 냉정했지만 이전 날의 적에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영도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알겠소. 미나는 그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경계, 두려움,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관찰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감정. 저기 미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도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치료비 아까 말한 것처럼 딱 응급치료비까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말아주세요. 영도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소. 미나는 그 대답에 잠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그 말이 영도에게는 얼마나 큰 무게였는지를. 할머니가 위태롭던 그 순간에도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미나의 선택을 우선으로 두겠다는 의미이기에. 침묵이 흐르던 중정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가 지금 보면 뭐라 할까?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가슴이 짜릿하게 멈칫했습니다. 미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영도는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임은 힘겹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우리만큼이라도 버티고 있는 걸 기특하다 그렇게 말하겠지. 그 말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기억에서 흘러나온 마음의 잔향 같은 말. 그러나 그 말이 세 사람의 관계에서 아주 작은 정말 작은 변화의 서늘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미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직 불완전한 감정 사이로 작은 목소리를 흘렸습니다. 저 할머니 괜찮아지면 그때 조금은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영도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미나야 정말 그럴 수 있겠소? 미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아예 싫다고는 못하겠어서. 그 한 문장은 영도에게는 살아온 70년 동안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가슴 위로 천천히 올렸습니다. 숨이 차오른 듯한 감정이 그의 눈을 적셨습니다. 그는 겨우 간신히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고맙소.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선언처럼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스며드는 감정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세 사람의 관계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확실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병원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응급실의 긴박함이 조금 가라앉은 하루의 끝. 미나는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천천히 옥상 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오늘 하루 넘겨야 했던 감정들을 서서히 식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옥상 난간 앞에 서서 높은 빌딩 사이로 떨어지는 빛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고 가슴은 쉬지 않고 요동쳤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장영도. 그는 미나를 발견하자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음속에서 한참 싸운 끝에 겨우 용기 내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그를 흘긋봤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영도는 가까이 가지 않고 꽤 먼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 들어온 건 아니오? 그의 말은 자신감보다 미안함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미나는 난간을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그냥 바람 쐬고 싶어서요. 영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난간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것 같았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도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목소리는 가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 행복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영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그랬지. 미나는 난간을 잡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아프시고 학교도 적응 못하고 엄마는 기억도 희미하고. 영도는 미나의 옆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은 터지는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마음의 낮은 고백이었습니다. 미나가 질문했습니다. 행복이 뭐예요? 영도는 한참 말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을 때 그게 행복이더군. 미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 말에 영도는 대답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나 앞으로 가까이 걸어가지 못하고 대신 난간 너머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너는 너대로 버티며 살았잖소. 그건 어른인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요. 미나는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영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나는 이제야 깨닫고 있어. 또 다시 바람이 불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스쳤습니다. 잠시 뒤 미나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왜요? 응? 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잘해줘요. 그 질문은 서투르고 흔들리고 상처난 마음이 조심스레 내민 작은 손 같았습니다. 영도는 그 손을 바로 잡을 수도 잡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 없는 말을 택했습니다. 미안해서. 그리고 내가 내 딸이라서. 미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말하지 말아요. 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요,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남이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영도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내려놓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랬겠지. 미나는 조금 놀란 듯 그를 봤습니다. 영도는 미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소.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내가 움직였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미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말은 잔인할 만큼 솔직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미나의 마음을 조금 덜 흔들었습니다. 그래도요. 미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영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소. 너를 보고 내가 버린 서연이가 보였으니까. 그리고 너의 울음이 그 사람의 마지막 울음 같았으니까. 그 말에 미나의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영도는 마침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손은 뻗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은 아직 없었습니다.
미나야. 미나는 천천히 영도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할 생각이 없었소. 그 말에 미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요?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니까. 강요하는 순간 또 다른 상처가 되니까. 미나는 처음으로 숨을 가볍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뭘 하면 돼요? 영도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말해주면 돼요. 좋아도 싫어도 혼란스러워도 그게 너와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화요. 미나는 난간에서 손을 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대화를요. 조금씩. 영도가 멈춰선 채 말했습니다. 고맙소. 바람이 둘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바람은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드러운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둘은 부녀가 된 것도 아니고 서로를 용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서로에게 대화를 건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햇빛이 병실 커튼 사이로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기계의 초록빛 신호가 일정한 리듬으로 전멸하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나는 의자에 앉은 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할머니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옅은 숨만 내쉬고 있었지만 전날보다 안색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어르신 상태가 조금 더 안정됐어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다시 악화될 수 있으니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미나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며 정임이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너 어제 잠은 좀 잤냐? 미나는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잠 안 자면 제가 어떻게 자요? 정임은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직접 말한 적 없다고 너까지 안 자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미나는 대답하지 않고 할머니 손등을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미나가 문 쪽을 바라보자 조심스레 몸을 반쯤 숨긴 영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두들기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한 채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미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당황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으면 들어가도 될까? 정임이 미나를 보았습니다. 미나는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들어오세요. 영도는 문턱을 넘으며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작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정임은 영도를 보더니 마스크 너머로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왔네. 영도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정임 어제보다 나아져서 다행이요. 정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나에게 시선을 돌려 말했습니다. 미나야, 너 잠깐 나갔다 와라. 할머니 과일 좀 먹고 싶다. 미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요? 할머니 몸 아직 먹고 싶다고 했다. 정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 좀 쐬고 와. 미나는 의아했지만 할머니가 원한다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영도를 한번 스쳐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만 할머니 옆에만 있어주세요. 무리하게 말 걸지 말고요. 영도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알겠소. 미나가 나가고 병실 문이 닫히자 침묵이 감돌았다. 아주 오래된 둘만의 침묵. 정임은 산소 마스크 아래로 거칠게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영도. 영도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왜 그러오? 정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가다듬은 뒷말을 꺼냈습니다. 너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영도는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점이나 옆에 있어주고 싶소? 정임은 코 웃음을 쳤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들썩였습니다. 웃기지 말어. 너 있어준 적이 있긴 했냐? 영도는 그 말에 더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의 눈빛이 흔들리며 조용히 떨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기나 하냐? 영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쟤를 까먹을 생각도 없소. 정임의 속눈썹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왜 미나한텐 그렇게 하려고 드는 건데? 영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정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 순간에 나한테 묻고 싶었던 게 있을 것 같아서. 정임이 눈을 크게 뜨자 영도는 계속했습니다. 왜 그때 돌아오지 않았냐? 그 말 대답해주고 싶어서. 정임은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도는 의자에서 일어나 정임 쪽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가까이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미나 옆에 있고 싶소. 그 아이를 나처럼 못 지키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정임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분노가 아니라 버티고 버티며 누적된 지독한 슬픔의 침묵이었습니다. 잠시 뒤 정임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미나 앞에서는 내가 뭐라 하진 않겠다. 영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임은 힘겹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너한테 조금씩 마음 여는 것 같으니까. 영도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대신 약속해라. 영도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엇이든. 정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나한테 상처 주지 말아라. 내 피라는 이유로 그 아이 인생 흔들지 말고 그 아이 선택을 끝까지 존중해라. 영도는 한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목숨 걸고 지킬 약속이요.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 영도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 손잡이가 움직이며 미나가 돌아왔습니다. 정임은 급히 눈을 뜨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과일 사왔어? 미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딸기 조금요. 그리고 미나는 영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저기도 분노도 거부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믿어볼까 하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영도는 그 시선을 감히 해석하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녀왔구나.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작은 한마디, 짧은 대답, 그 말이 그에게는 처음으로 아버지로서 들은 인사처럼 심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캔 음료 2개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후 치료에 들어간 사이 잠깐 공기를 쐬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장영도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예전처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도 역시 서둘러 다가가거나 말을 먼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려왔었군요. 미나는 캔을 한 손으로 잡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 쉬려고요. 영도는 미나 옆을 지나가지도
무작정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미나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 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섰습니다. 할머니는 치료 잘 받고 계십니다.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도는 진심 어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미나는 음료캔을 손끝에서 굴리며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요. 영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내가 말씀해 보겠다고 했던 그 대화 말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거요. 영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는 미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미나는 잠시 바닥을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잠깐만 같이 걸어줄 수 있으세요? 영도는 말을 잃었습니다.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제가 같이 걸어도 괜찮겠습니까? 미나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치료 끝날 때까지만요. 잠깐 밖 공기 좀 쐬고 싶어서요. 영도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억누르듯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걷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로비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서로에게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하지만 피하지도 않는 거리였습니다. 병원 앞 정원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나의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영도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서둘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몇 걸음 걸었습니다. 그러다 미나가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영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미나는 캔을 꼭 쥐었습니다. 저한테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면 그 사람도 너를 못 잡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도는 숨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미나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모든 걸 다 지워버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들어보고 싶었어요. 영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나야 그 말 정말 고맙습니다. 둘은 벤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미나는 바람을 맞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요, 저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은 없어요. 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언제 하든 혹은 일생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억지로 바라지 않겠습니다. 미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도는 거짓없이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대신요. 미나는 작게 말을 보탰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영도는 조금 긴장한 듯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미나는 숨을 들이쉬고 묻습니다. 엄마 정말 사랑했습니까? 영도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멈춰 섰습니다. 그는 미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장식도 없는 가장 본질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미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떠났습니까? 영도는 눈을 감았다가 오래된 죄를 털어내듯 천천히 고백했습니다. 가난이 두려웠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할 용기보다 제 욕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미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둘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해보네요. 영도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미나는 벤치에 앉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대화인가 봅니다. 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나야. 이런 것이 대화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들 사이에는 분명히 전보다 가까워진 공기가 있었습니다.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치료 끝날 시간 됐을 거예요. 들어가야 합니다.
영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미나는 아주 잠시 고민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는 영도에게는 오늘 하루의 모든 희망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서툴지만 분명히 함께라는 단어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